불과 35세가 무슨 고령인가 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만 35세라는 기준은 예. 일단 WHO나 국제산부인과 학회에서 정한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예전에는 이제 임신이라든지 출산 같은 것들이 이제 20대 초중반에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랬죠. 만 35세라는 것이 고령 임신이라는 데는 다들 이견이 없으셨는데요. 네. 이제 점차 이제 임신이나 출산이 30대 초중반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예. 이제 만 35세라는 기준이 매우 낮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만 35세라는 기준을 더 높일 수 없는 이유는 네. 이런 만 35세 기준이 임신 건강도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 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고령 임신이라는 게 나이를 기준으로 한다라기보다는 예. 여성의 어떤 전체적인 가임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예. 약 절반 정도에 해당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고령 임신이 되면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임신이 잘 안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잘 안 된다. 네. 아, 예. 그리고 임신이 또 잘 되더라도 예. 이제 초기에 유산이라든지 조산의 위험이 좀 높다는 것도 어떤 고령 임신의 이제 다른 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예. 또 한편으로는 임신 합병증의 비율도 높아지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은 임신 중독증과 같은 이제 임신성 고혈압 질환이라든지 예. 아니면 임신성 당뇨병이라든지 예. 이런 비중도 높아지게 되고 네. 또 임신 중에 출혈을 유발할 수 있는 전치태반이나 태반 네. 조기 박리 같은 경우도 더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임산부가 나이가 많으면 아이가 지능이 낮다더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의학적으로 증명이 된 겁니까? 고령 임신부들이 이제 많이 하시는 질문들인데요. 예. 아이의 지능과는 사실 의학적으로는 큰 관련성은 없습니다. 관련이 없어요. 네. 네. 임산부의 나이랑 아이의 지능은 관련이 없다고 말씀을 방금 해주셨는데 이렇게 믿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선생님. 왜 이런 속설이 나왔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고령 임신인 경우에 있어서는 네. 다운 증후군의 비율이 좀 높아지게 되는데요. 아. 이 다운 증후군이 지능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예. 지능이 좀 낮은 혹은 기형아가 더 많이 출생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네. 의심을 많이 가지시게 되지만 실제로 다운 증후군을 제외한 어떤 유전적인 요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나이와 크게 관련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방금 힌트가 나왔습니다. 다운 증후군은 나이와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선생님, 기형아, 우리 산모들 굉장히 걱정 많이 하실 텐데 기형아 출산이랑 산모의 나이는 관련이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기형아 같은 경우도 이제 다양한 분류가 있는데 네. 일단 유전적인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다운 증후군 같이 염색체 수혜 이상이 있는 경우는 조금 관련이 있을 수 있겠지만 네. 그 외에 다른 유전적인 요인은 나이와는 크게 관련이 없는 것으로 일단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고령 임신이면 이제 임신성 당뇨라든지 다른 만성 질환이 동반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에 한해서는 기형아 발생률이 조금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기형아 발생률이 조금은 높아진다라고 말씀하셨고 대표적으로 다운 증후군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불안하신 고령 임산부들은 검사를 해보시겠네요, 선생님. 어떤 검사를 통해서 미리 알 수 있나요? 네, 일반적으로 기형아 검사는 고령 임신이 아니더라도 일반 임산부에게서도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걱정되시니까. 네, 네. 임신 초기와 중기 한 번씩 해가지고 이제 기형아 검사를 시행을 하게 되고요. 예. 일반적으로는 이제 엄마의 혈액에서 어떤 호르몬 농도를 분석함으로써 기형아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네. 최근에는 이제 니프티 검사라고 해서 임신 초기에 엄마 혈액으로부터 태아의 DNA를 분석하는 방법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예. 이런 경우는 조금 더 초기에 기형아를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최근에는 많이 선호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니프트 검사 NIPT인데 이게 이제 엄마의 혈액을 통해서 아이의 네. 그 기형아 여부를 확인을 네. 하는 검사인데 여기서 약간 애매하다라고 나오면 추가로 또 해보는 검사들이 있죠. 네, 만약에 그 기형아 검사를 통해서 다운 증후군이라든지 이런 염색체 이상의 위험도가 높다라고 예. 나오게 되면 초기에는 육모막 검사라든지 중기 이후로는 이제 양수 검사 등을 시행해서 이런 기형 유무를 확진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태아의 기형아 여부를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태아의 기형 여부하고 또 하나 또 걱정을 하시는 게 이런 게 있죠. 임산부의 나이가 많으니까 아이가 뱃속에 애가 좀 늦게 더디게 자라는 것 같다. 잘 안 자란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기도 합니까? 네, 태아 성장 지연이라는 것인데요. 네. 이 태아 성장 지연이라는 것은 출생 체중이 그 임신 주수에 태어난 아이의 평균 체중의 약 10% 미만인 경우를 말합니다. 예.
이런 태아 성장 지연의 원인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요. 예. 단지 이제 고령 임신이라는 것만으로 태아 성장 지연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앞서 말씀드린 임신 중독증과 같은 합병증이 동반이 되게 되면 이런 태아 성장 지연이 잘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예. 임신 중 감염이라든지 네. 당뇨병이나 고혈압 같은 다른 만성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태아 성장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엔 이렇게 조금 성장이 조금 늦어지다가 그 엄마 모체 쪽에 그 문제가 조금 해결이 되면 성장을 따라잡나요? 어떻습니까, 선생님? 네, 태아 성장 지연의 원인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서 빈혈이라든지 영양 부족이라든지 이렇게 교정이 가능한 부분 때문에 태아 성장 지연이 발생이 된다고 하면 예. 일반적으로 이런 부분을 교정해 주면은 어느 정도 따라잡을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고령 임신이나 아니면 앞서 말씀드린 임신 중독증이라든지 네. 이런 질환 때문에 태아 성장 지연이 발생을 하게 되면 네. 이런 것들은 이제 교정이 가능하지가 않기 때문에 예. 오히려 태아를 좀 자주 보고 자주 관찰함으로써 네. 이제 적절한 분만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령 산모들을 더 자주 보시는 이유가 이런 이유들 때문에 그렇게 네. 자주 보시는 거군요. 선생님, 그 고령 임산부 혹은 고위험 임산부들 뱃속에서 아이가 늦게 자란다. 그건 이제 알겠고요. 반대로 선생님, 임신부가 당뇨가 있으면 아이가 오히려 크게 나온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 일단 당이 만약에 잘 조절되지 않는 임산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예. 거대아 출산이 좀 비교적 흔한 편인데요. 네. 이렇게 큰 아기를 분만하는 경우가 간간히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당이 조절되지 않을 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거대아 출산과 더불어서 아기가 태어나고 나서 오히려 저혈당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당 조절을 임신 중에 잘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너무들 걱정을 하실 것 같아서 그러면 내가 이미 결혼을 하고 이제 출산할 나이를 계산을 해보니까 이미 고령 임신이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미리 조금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게 있으실 것 같아요, 선생님. 어떤 것들을 준비를 하시면 될까요? 네, 고령 임신인 경우는 제일 중요한 것은 임신 전부터 네. 많이 관리를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예를 들면은 당연히 금연이랑 금주는 하셔야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적절한 운동을 통해서 건강한 몸을 유지하시고 또 네.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서 네. 이제 질환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네. 자신은 모르지만 이미 가지고 있는 질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건강 검진이라든지 정기 검진을 통해서 네. 내가 모르지만 혹시 앓고 있는 질환이 있지는 않은지 예. 먼저 체크해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고요. 그리고 임신 3개월 전부터 엽산제를 복용하시는 것이 태아 신경관 결손과 같은 기형 발생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엽산제도 꾸준하게 복용을 하셔가지고 예. 임신 3개월 전부터 예. 그리고 임신 후 4개월 때까지 예. 복용하시는 게 도움이 되시겠고요. 그리고 풍진과 같이 임신 초기에 감염이 되었을 때 기형아를 유발할 수 있는 이런 질환 같은 경우는 예방접종으로도 예방이 가능합니다. 네. 따라서 이제 풍진 예방접종을 임신 전에 시행을 하시고 또 1개월 정도 피임하신 이후에 임신을 하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선생님, 일단 우리나라의 산모분들은 아기 생각해서 태아 생각해서 아파도 약을 잘 안 드십니다. 무조건 안 드십니다. 드셔도 된다고 얘기를 해도 안 드십니다. 그러면 고위험 산모분들은 조금 더 걱정이 돼서 더 안 드실 것 같거든요. 약 드셔도 되는 거죠, 선생님? 임산부들이 이제 주로 약 먹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거부감이 많으신데요. 예. 생각보다 임신 중에 드실 수 있는 약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특별히 임신 중에 복용하지 않아야 될 약물들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네. 또 만약에 지금 드시고 계시는 약물이 있다고 하고 그걸 또 치료 목적으로 드신다고 하면은 그 약물이 이제 임신 전이나 혹은 중에 복용이 가능한지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예. 산부인과 방문하셔가지고 네. 이 약물을 혹시 끊어야 되는지 네. 혹은 변경해야 되는지 아니면 계속해서 복용해도 되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게 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임신 상태라고 해서 약을 무조건 드시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드셔도 됩니다. 어떤 약들은 안 되는 게 있기 때문에 미리 선생님께 전화해서 알아보시고 약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또 걱정되는 게 있죠. 백신 갖고 참 말들이 많은데 임산부들은 그러면 백신을 맞아도 되느냐? 저는 두 가지 백신 선생님께 여쭤봅니다. 코로나 백신 하나랑 독감 백신 하나랑. 요거 임산부들은 어떻습니까, 선생님? 독감 백신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예전부터 임신 중에 언제든지 상관없이 꼭
맞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꼭 맞아야 하시는 분들이죠, 이분들은. 네네. 예. 그래서 오히려 초기, 중기, 후기 상관없이 꼭 네. 맞으시고요. 또 분만 이후에 수유를 하시는 중간에라도 꼭 맞으시기를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예. 코로나 백신 같은 경우는 이제 종류가 좀 다양해서 네. 이제 각각 연구들이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으신데요. 네. 일단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임산부에게 코로나 백신을 이제 권고를 하거나 하진 않지만 예. 미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화이자 백신 같이 이제 mRNA 백신 같은 경우는 네. 이미 임산부에게 투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직 아스트라제네카는 아직 결정이 난 게 아닌 건 거죠. 네. 예, 예. 좀 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결정이 될 테니까 그때 가서 맞으시면 되겠습니다. 챙겨서 맞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성들의 거의 50% 이상이 자궁 근종을 어떤 형태로든 갖고 있다고 하시거든요. 이런 분들도 이제 고령 임신인 상태에서 임신이 된단 말인 거죠. 안전하게 출산이 가능한지 궁금해하십니다. 네, 자궁 근종 같은 경우는 크기나 위치에 따라서 조금 영향이 다를 수가 있는데요. 네. 크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위치에 따라서 임신이 조금 힘든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는 임신 전에 먼저 체크를 하셔가지고 이런 자궁 근종이 임신을 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지 네. 확인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예. 일단 임신이 된다고 하면 대부분의 경우는 근종이 큰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네. 근데 임신 중에 이런 근종이 조금 커지거나 혹은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경우는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임신 근종 자체가 임신을 유지하고 출산하는 데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다. 뭐 위치나 크기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이 많은 고난과 역경을 다 겪고 만삭이 이제 되어서 출산할 시기가 선생님 됐습니다. 출산은 그러면 내가 자연 출산을 할 수 있을까? 이것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다 제왕절개를 해야 하는 건지 이거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네, 임산부 분들께서 이제 오시면 사실 고령이신 분들 같은 경우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네. 내가 자연분만이 가능하냐 예. 하는 이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 실제로 고령 임신만 가지고 자연분만이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예. 단지 이제 제왕절개술이 조금 더 안전하다고 잘못된 이제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만약에 고령 임신부라 할지라도 예. 다른 질환이 없거나 또 네. 모체나 아이가 건강하다고 하면은 예. 충분히 자연분만을 시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선생님, 제가 오늘 처음 보는 질문도 있는데요. 난소의 나이라는 질문입니다. 이게 난소 나이가 어리면 나이가 내가 좀 많더라도 임신하는데 뭐 큰 문제가 없다. 과연 그러냐 이런 질문이 선생님 있거든요. 난소 나이라는 게 뭔가 그리고 실제로 임신 가능성과 관련이 있는지 그렇게 여쭤보고 올게요. 네, 난소 나이라는 것은 쉽게 생각하시면 지금 본인이 가지고 있는 난자의 어떤 개수를 네. 나타내는 어떤 지표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예. 여성의 경우는 이제 태어날 때부터 이런 딱 정해진 양의 난자 개수를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춘기가 되고 생리를 하게 되고 배란을 하게 되면 이런 난자가 점점 소비를 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나이가 많을수록 이런 남아있는 난자 개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수록 난소의 나이가 높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실제로 이제 난자의 개수만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네. 실제 난자 질도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나이가 어리지만 난소 나이가 높은 경우는 난자의 개수는 작지만 난자의 네. 질이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오히려 임신은 또 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만약에 임신이 된다고 하면은 난소의 나이보다는 본인의 나이가 더 임신에 더 영향을 많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난소의 개수가 난소의 나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결국 뭐 나이가 조금 젊다가 하면 축하드리긴 합니다만 이걸로 임신이 잘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난소의 질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막상 임신이 되고 나면 그다음에는 난소 나이보다는 실제 나이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선생님 이제 저희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는 정말 고령 임신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또 고령 임신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의 부모님들도 계실 것 같아서 이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요즘같이 이제 의학이 많이 발달된 시대에서는 이제 임신이 굉장히 정상적이고 안전한 과정인 것 같지만 나이와 상관없이 임신 자체는 굉장히 이제 자신의 건강을 걸고 하는 아주 소중한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네, 특히나 이제 고령 임산부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네. 따라서 이제 정기적인 검진과 산전 진찰을 통해서 꾸준하게 관리를 받으시게 되면 고령 임산부라 할지라도 건강하고 안전하게 출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